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핵개인의 시대인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그 새로운 공존의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핵개인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첫째, 왜 우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외로울까 하는 역설에서 시작해서요. 둘째, 도대체 핵개인이 뭔지 그 정체를 밝혀보고, 셋째, 이들을 돕는 새로운 규칙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넷째, 진짜 도움이란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지혜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핵분열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번영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이 질문,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SNS로, 메신저로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외롭고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현상이 바로 관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상한 역설을 풀기 위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특별한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핵개인이라는 건데요. 자, 핵개인.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혼자서도 충분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내면의 질량이라는 건데, 지식이나 능력, 경험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내적인 질량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율성을 추구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많은 걸 이루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빅뱅 이후에 우주가 쫙 팽창하면서 별과 행성들이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내면의 질량이 커지면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행성과 적절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나빠져서 실패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 일종의 진화라는 거죠. 정말 새로운 관점이죠. 이걸 보면 시대의 변화가 확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핵융합의 시대였어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서로의 질량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핵분열의 시대. 한 명의 핵개인이 하나의 집, 그러니까 자기만의 우주를 이루고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다들 독립적으로 사는데 그럼 서로 돕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잘난 핵개인이라도 분명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들이 간섭받는 건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개인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보세요. 혼자 있고 싶고 누가 내 일에 참견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런데 진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또 누가 나를 막 휘두르는 건 싫은데 그래도 내 존재는 좀 인정받고 싶은 이런 복잡한 마음.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의 규칙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새로운 도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잘 보세요. 1단계, 누군가 힘들어서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2단계, 덥석 돈부터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지혜, 나의 조언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여기서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내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스다, 그러면 4단계로 가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노다,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 5단계, 절대로 물질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정말 엄청나게 단호한 말이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10원 한 장도 돕지 마라.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는 물질적 도움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고 결국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 모두에게 독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도움이란 게 과연 뭘까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명확해요. 우리가 흔히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 이건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딱한 사정을 봐주는 동정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도움은
바로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왼쪽에 그냥 말은요,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오가는 단순한 소통이에요. 이건 뭐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른쪽의 말씀, 즉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더 높은 차원의 지식에서 오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서 진짜로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냐 근본적인 성장이냐 바로 이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새로운 핵 분열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그 새로운 공존의 방식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기주의랑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인 성향은 개인이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분열 시대의 진정한 공존, 즉 상생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강하게 선 개개인들이 필요할 때 서로 지혜를 교환하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선택적이고 건강한 연결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잠시 기댈 수 있는 목발을 건네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근력을 키워주고 있나요?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